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네이버 카페 복돼지 주식 투자입니다. 카페명은 이렇고요. 저희 카페는 좀 최근에 새로운 글은 게시를 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좋은 종목으로 유료 회원들한테 꾸준하게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료 회원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의를 주시면 되고. 자, 오늘은 종목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분석 간만이죠? 네, 간만입니다. 자, 오늘 분석할 종목은요. 오늘 분석할 종목은 좀 시장에 좀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차바이오텍입니다. 자, 차바이오텍을 한번 종목을 이것저것 한번 최근에 좀 이슈되고 있는 내용하고요. 이것저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의 이슈는 이제 지금 현재 차바이오텍이 관리 종목인데, 관리 종목을 탈피를 할 것인가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차바이오텍의 좀 기업적인 그런 내용들 한번 이것저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그러니까 1년 조금 넘게 전이죠, 그죠? 예, 작년이 2018년도, 2017년도까지만 해도 2017년도에 다른 국내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슝슝슝슝 날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바이오텍은 이제 이렇게 좀 박스권으로 좀 이렇게 많은 좀 언저리 위에서 11,000원대에서 13,000원대까지 이렇게 박스권으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못 갔던 종목인데 2017년도 한 10월 달부터 11월 달 이렇게 해가지고요. 주가가 2017년도 후반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급등이 나오고,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좀 이게 좀 크네요. 좀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회사인데, 배아줄기세포하고 또 관련해 가지고요. 줄기세포라든지 특히 이제 배아줄기세포 부분을 가지고 연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05년도 황우석 박사님 그런 이제 사태로 해 가지고 좀 이제 규제가 좀 있었죠, 그죠? 그런 이제 생명윤리법에 따라 가지고 배아줄기 세포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분야도 좀 작았고요. 그런 이제 규제를 가지고 좀 풀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오는데, 급등이 나왔던 거는 일단 당연한 결과였죠. 또 그리고 이제 다른 바이오 종목들이 2017년도에 다른 바이오 종목들은 잘 가는데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으로 계속 이제 맴돌았던 또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이제 또 여기 그 차강렬 회장님 같은 경우에 제대열 그런 이제 관련 그런 이제 제대열 주사 때문에 좀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좀 이슈가 좀 있었고요. 제대열 주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대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이제 신생아를 가지고 이제 분만할 때 나오는 그런 이제 제대, 그죠? 그런 이제 탯줄에 존재하는 그런 혈액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제대열 주사가 있는데요. 그 주사를 가지고 일명 이제 회춘 주사라고 하죠, 그죠? 왜냐면 이제 그런 이제 각종 이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줄기 세포 등이 아주 풍부한 그런 이제 제대열 주사를 가지고 차강렬 회장님을 가지고 비롯한 그런 이제 오노 가족들이 이제 연구용 그런 이제 제대열 주사를 가지고 맞은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논란, 특혜가 있지 않았나. 그런 논란 때문에도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못 갔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제대열 주사를 맞았던 그런 48명 가운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친인척들이 좀 상당히 제대열이 이제 총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한 160명 가운데 48명이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제 좀 관련 있는 이거는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국가 지정이었죠. 차병은이. 예, 국가 지정의 그런 이제 제대열 은행에 대한 이제 그런 지위를 가지고 박탈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 금액은 크진 않은데 뭐 2년간에 뭐 지원됐던 그 국가 예산 뭐 5억 원을 또 환수당하고 뭐 그런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바이오 주식들은 슝슝슝슝 막 날아가고 있는 시장에도 불구하고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런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차바이오텍은 또 꾸준하게 또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은 제가 또 조금 이따 또 소개해 드리고 상당히 우수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3월이죠. 보시면 이제 3월 달 돼가지고는 이제 주가가 또 이렇게 또 급락을 해버립니다. 자, 작년에 이제 급락을 했던 이유는요, 이 주가가 이제 한 4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게 또 이제 여기서는 또 이제 뭐 완전 수직 낙하를 가지고 좀 해버리는데 했던 이유는 이렇게 관리 종목이 편입이 됐던 이유죠. 이 관리 종목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아직도 좀 뭐 논란이 있죠, 그죠? 이런 이제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연구 개발비를 과연 연구 개발비를 가지고 이제 그전에는 이제 회계 방식이 연구 개발비를 무형 자산으로 책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비용 처리를 안 했던 거죠.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차바이오텍이 이렇게 급락 맞으면서 이제 상당히 좀 이슈가 됐고 연구 개발비를 가지고 비용 처리를 안 하니까 실제적으로 잠재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 연구 개발비를 가지고 무형 자산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임상이 실패를 했을 때 순식간에 이제 손실 처리가 되면서 바이오 주식이 뭐 상폐가 되든지 뭐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 한국거래소에서는 투자자를 가지고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안전장치로 좀 회계적으로 그런 비용을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비용 처리를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삼정회계 법인하고 그런 이제 논란이 좀 중심에 있으면서 연구개발비를 가지고 자산화를 가지고 허락하지 않으면서 그 당시 이제 그 3년 연속 적자였는데 이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연구개발비를 가지고 비용 처리가 되면서 적자로 되면서 4년 연속 적자가 되면서 결국에 관리 종목으로 편입됐고요.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지금 이제 와가지고 또 이틀 전이죠. 잠깐만 이거 좀 지워버리고요. 자, 보시면요. 자, 최근입니다. 자, 이제 작년에 이제 결국은 이제 관리 종목이 됐고 저번 주입니다. 저번 주에 차바이오텍이 20% 급락을 하게 됩니다. 예, 저번 주에 20% 급락, 이제 뭐 잘 가던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좀 반등을 좀 이렇게 좀 내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와중에 차바이오텍이 또 급락을 별도 회계 그런 이제 그런 기업들이 보통 이제 이때가 이때 14일이었는데요. 2월 14일 날에 이제 대부분의 그런 이제 종목들이 회계 그 전년 대비해 가지고 실적이 30% 이상 이렇게 변동했을 때 이제 그런 이제 실적 공시를 가지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14일 날 했는데 차바이오텍이 이제 실적 공시를 안 하다 보니까 이후에 또 뭐 실적이 좋지 않았어. 차바이오텍이 상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저번 주에 이제 급락이 나왔고요. 자, 이제 급락을 가지고 좀 잘 이용을 해가지고 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좀 수익이 지금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나 있는 지금 현재 그런 구간이죠, 그죠? 이 시점에서 과연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시장에서 이슈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과연 이제 차바이오텍이 관리 종목이 될까 안 될까? 상패가 될까 안 될까? 이제 그게 이제 상패 부분이죠. 잠깐만요, 상패. 자, 상패에 대한 이제 논란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고, 일단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 기준으로 회계 그런 이제 법인으로서 28일까지 이제 공시는 일단은 이루어질 거고요.
상폐가 될까 안 될까 하는 부분을 가지고 시장에서 그런 이제 불안감이라든지 뭐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차바이오텍이 상폐될 확률은 1%도 안 된다.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상폐는 절대로 안 된다. 예,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0%라고 생각합니다. 상폐될 확률은요. 예. 일단은요. 자, 일단 그 이유를 가지고 그 이유는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첫째는 이제 실적을 이제 곧 이제 발표를 할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여러 자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실적을 가지고 또 같이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실적 발표가 좀 늦습니다. 예, 그런 점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이번에 이제 실적이 과연 이제 작년에 작년에 만약에 이제 영업 흑자로 만약 적자가 뜬다고 하면 5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상폐 조건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게 상폐가 안 되는 이유는 영업이익은 일단 흑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바이오텍의 다양한 이제 파이프라인이 지금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작년에 상당히 좀 소극적이었다. 아무래도 이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관리 종목이라는 이제 그런 지금 이제 틀에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 이제 관리 종목을 일단 탈피를 해야 되니까, 탈피를 하게 되면 이제 또 향후에 이제 또 뭐 4년 5년 정도는 또 적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또 이제 적자가 떠도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상당히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요거도요, 좀 상당히 좀 임상이 좀 이제 공격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 좀 이제 그런 비용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상당히 좀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실적이 이 개별 기준으로라도요, 개별 기준으로 적자가 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실적을 이제 곧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 분명히 좀 흑자가 뜰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흑자가 뜨게 되면 관리 종목을 흑자가 뜬 날 이제 실적 발표를 한 다음 날에 이제 관리 종목을 탈피를 하겠죠. 예, 그런 이유.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연구 개발비를 가지고 자산화를 해주지 않고 비용 처리를 해버리면 아주 공격적으로 막대한 연구비를 가지고 왜냐면 이제 약이 시판이 되고 이래야지 결국 이제 약을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이오 회사들은. 그런데, 이제 그 막대한 이제 연구 개발비를 가지고 막 써가지고 뭐 몇 년간에 5년간에 막 투자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회사는 상폐가 돼버려요. 그죠? 돈 못 벌고 결국은 영업 적자만 떠버리고. 결국은 이제 거래소는 이제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작년에 이제 그 12월 달이죠. 12월 달 같은 경우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좀 안 좋았죠. 그죠? 그러면서 좀 시장에 좀 관심이 좀 소외가 됐었는데, 이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한국 거래소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연구개발비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R&D에 관한 그런 이제 특례 조건을 가지고 특례 조건을 가지고 그런 이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이제 특례 조건에 대한 이제 그런 그런 이제 법을 가지고 지금 조항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신설을 해놨습니다. 작년에요. 일단 기술력이 일단 있고 이제 그런 이제 회사들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일단 면제하는데, 과연 이제 이게 이제 특례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장 관리 이제 특례 조건에 일단 요건을 일단은 부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상장한 지가 1년이 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1년이 넘어야 되는데 차바이오텍 해당되고요. 조건들을 가지고 살펴보면 일단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하는 부분,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거래소에서 요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기업,
예, 차별혜택 그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처음에 이제 연구개발비를 이제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연구개발비를 가지고 10% 이상 쓴 걸로 좀 하려고 하다가 더 낮췄더라고요. 더 낮게. 연구개발비를 가지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 이상 해야 됩니다. 5% 이상 사용을 해야 돼요. 차별혜택은 해당이 됩니다. 항상 10% 이상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아니면 이제 30억 이상. 왜냐하면 회사가 매출이 너무 큰 경우에는 이제 연구개발비를 가지고 금액은 커도 이제 또 뭡니까 프로테이지가 낮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걸 방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5% 이상 연구개발비 30억 이상 하는 그런 이제 조건이 또 돼야 되고요. 또 기술평가 등급이 또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시총입니다. 시총이 1천억 이상. 차별효택 지금 시총이 저 1조가 넘죠. 그리고 자기 자본이 250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요. 차별효택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코스닥 이런 이제 특례 조건의 차별혜택은 또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적자가 떴다고 하더라도요. 영업이익이 적자가 떴다고 하더라도 또 구제를 할 수 있다면 요 조건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요. 근데 이제 차별혜택 같은 경우는 좀 시장에 좀 불신을 좀 이제 좀 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마도 좀 흑자로 좀 따가지고 요 그림이 일단은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의 경우에 이제 영업 적자가 뜨더라도 두 번째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2022년도까지 지금 이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에요. 2022년도까지 영업 손실이 이렇게 연구개발비를 많이 쓰고 해가지고요. 그 영업 손실이 나더라도 관리 종목이라든지 상장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을 발표를 이제 곧 할 건데, 얼마 안 남았는데 적자가 뜨더라도 이렇게 구제가 된다는 거고, 상패가 안 된다는 이유가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조건이요. 이제 차별효택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기업 분석을 좀 해보면, 차별효택에 대해 가지고 좀 기업 분석을 좀 해보면요. 차별효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그 병원 사업도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차병원도 그렇고, 차병원이 좀 추구하는 좀 방향이 차별효택에서 이제 차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차움 사업. 차움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병원인데, 병원에서 한마디로 이제 프리미엄 이제 건강 검진 그런 센터죠. 그런 이제 정회원이라든지 이제 가족회원으로 좀 이제 운영하면서, 아니면 이제 해외 그런 이제 관광객을 가지고 좀 유치를 하려고 하고, 한마디로 그러기 때문에 좀 기업의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이미지가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바이오 그런 이제 인슈런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그 자신의 이제 그런 이제 그 세포를 자신의 이제 그런 이제 면역 세포라든지 아니면 줄기 세포를 또 보관하는 그런 이제 질병 치료를 위한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또 보관 사업 같은 경우도 하잖아요. 그죠? 바이오 인슈런스 사업 같은 경우에 먼저 이제 체열을 가지고 하고 난 후에, 그리고 이제 검사받고, 이제 줄기세포, 혈액에서 이제 채취하는 거니까, 줄기세포라든지 면역세포를 가지고, 채취해가지고 세포를 분리를 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보관 적합성에 이제, 해당이 되면, 이제 액체 질소 탱크에다가 이제 보관하고, 이제 보관 증서를 주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냥 고급화 전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움 사업이라든지 차움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병원에 그런 이제 스파 시설 그런 것도 이제 갖춘 그런 이제 맞춤형 그런 의료 서비스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좀 어떻게 고급화 그런 이제 차별화, 그죠? 그런 걸 가지고 하는 회사가 이제 지금 현재 관리 종목이라는 거를 가지고 거래소에서 돼 있다는 것조차도 지금 현재 상당히 치명적인데, 이게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는 거는
더더욱 이게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 차원에서 뭐 일단은 뭐 두 번째 조건으로 해가지고 한국거래소에서 그런 이제 조건에 해가지고 또 관리 종목이 또 해제가 될 수가 있지만 그냥 영업 흑자로 돌려가지고 관리 종목을 탈피할 가능성이 일단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0%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게 상폐가 될 확률은 0%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상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의 가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또 봐야 되고요. 이 회사 보시면요, 이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자회사들이 여러 자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CMG 제약이라도 좀 지워버리고요. 자, 자회사 같은 경우는 차바이오텍이 CMG 제약이 있죠, 그죠? 예, 그리고 CMG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이제 발굴하는 그래 CMG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차 메디텍이 있죠. 자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차 메디텍 같은 경우는 뭐 성령 필러라든지 그런 이제 물광 주사제, 그죠? 예, 그런 이제 의료기기를 또 만드는 차 메디텍이 있고, 그리고 차 백신 연구소가 있죠. 자회사 중에 차 백신 연구소는 이제 백신이라든지 이제 면역 치료제, 예,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예, 그리고 차 메디텍하고 그리고 차 백신 연구소, 그리고 차 케어스가 있습니다. 그죠? 차 케어스 같은 경우는 차병원의 그런 이제 통합 콜센터라든지 뭐 산모라든지 그런 이제 케어를 하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뭐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중요한 서울 시아로가 있습니다. 자회사 중에 서울 시아로 같은 경우는 임상 시험까지도 또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차 헬스케어가 있고요. 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예, 그런 이제 차 헬스케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솔리더스 인베스트먼트가 있는데 그건 이제 벤처 캐피탈이고, 뭐 그런 이제 줄기세포 임상센터가 이제 한 800평 규모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에서는 최초 줄기세포 임상 그런 센터를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는 차바이오텍이고요. 말 그대로 상당히 뭐 기업 내용이 상당히 우수한 회사죠. 그런 이제 뭐 GMP 시설이라든지 뭐 줄기세포 은행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국가 지정이었는데 이제 뭐 그게 조금 좀 문제 생기면서 좀 그렇게 됐던 부분이 있고, 뭐 차 헬스케어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의 LA 그 병원 있죠. 예, 그쪽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최초로 LA 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최초로 이제 난자 은행 있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본에 뭐 그런 이제 세포 그런 이제 또 배양 센터 뭐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자회사도 그렇고 일단 뭐 관리 종목인데도 불구하고요.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업 내용이 우수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차바이오텍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수익은 좀 난구간이죠, 그죠? 좀 매수를 했으면 좀 수익이 좀 난구간이고, 자 이제 이쪽에 이제 2만 원대를 주고 이제 공방이 좀 펼쳐지는, 예, 그런 단계인데, 자 일단 관리 종목이 좀 탈피를 한다고 칩시다, 그죠? 예, 저는 이제 친다고 이제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라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상폐가 되더라도 장외 시장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 바이오 기업으로서 일단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이 중요하겠죠. 파이프라인이요.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배아줄기 세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내에 줄기세포 그런 이제 종목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배아줄기세포 쪽으로는 차바이오텍밖에 없습니다. 치료제를 가지고 배아줄기세포 치료제를 연구하는 데는요. 그리고 성체줄기세포, 그리고 신경종구세포, 그리고 면역세포,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좀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차바이오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배아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자, 배아줄기 세포 이 치료제 요 부분인데요. 배아줄기 세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요게 이제 배아줄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요게 규제 부분이 또 향후에 올해도 또 추가적으로 또 이게 또 규제를 푸는 부분에 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또 그런
국가 생명윤리심의 심의 거쳐가지고 이제 또 생명윤리 개정안이 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좀 될 건데 좀 풀어주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배아줄기라고 하는 게 이게 그거잖아요. 이제 수정란이잖아요. 그 정자하고 난자하고 이렇게 그 만나가지고 한 5일 정도 지나면 그런 이제 수정란에서 만들어지는 완전히 원시 세포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배아줄기 세포라고 하는 게 완전히 이게 만능 세포죠. 워낙 이제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이제 그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무한대로 이렇게 분화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아줄기 세포를 가지고 물론 이제 배양 성분율이 높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수정란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윤리적인 부분이 이게 걸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국내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성체줄기 세포를 가지고 윤리적인 부분이 걸려버리니까 이제 뭐 다른 수정란이 아닌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뭐 재렬이라든지 그런 뭐 골수라든지 지방이라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성체줄기 그런 이제 이렇게 진행을 좀 사업을 했던 거고 사실은 이제 배아줄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그런 치료제가 없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가능성이 큰 분야가 뭐냐면 일단 배아줄기 그런 이제 줄기세포 중에서 일단 화이자 같은 경우가 보면 화이자도 이제 줄기세포 그런 파이프라인을 보면 여기서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망막 질환 치료제 쪽으로 임상 실험을 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배아줄기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제일 먼저 일단은 그런 이제 치료제가 일단 나올 분야가 일단 안과 질환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차바이오텍이 일단 하고 있는 게 글로벌 어떻게 보면 거의 뭐 1탑이죠. 탑클래스죠. 안과 질환 쪽으로 이게 그 스타가르트 병이 있습니다. 예. 이 스타가르트병 쪽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그래 이제 아스텔라스하고 공동으로 지금 요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가 임상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임상 1상하고 2상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죠. 1상하고 EA 하고요. EA하고 지금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임상 1상이 끝났고요. 잠깐 이거는 지금 이제 임상 1상이 끝났고 지금 임상 2상을 준비 중입니다. 예, 여기 저 임상 2상 준비 중이고요. 이게 그 임상 1상은 지금 끝난 상황이고 아스탈라스하고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황반변성 안과 쪽으로요. 황반변성 부분인데 이게 그 황반변성 같은 경우가 이게 노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실명하는 거 있죠. 실명의 원인이 일단 1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건성하고 습성이 있는데 습성은 지금 이제 치료제가 있고 건성 부분은 치료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성 쪽으로도 지금 이제 지금 임상을 지금 하고 있고, 일단 습성 같은 경우는 이게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이게 시장 규모가 지금 상당히 큽니다. 이게 노바티스에서 개발했던 루센티스 일단은요 기존 치료제. 이게 루센티스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억 4,6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조 3천억 정도 일단 매출 규모가요. 2조 3천억 정도의 그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한 200억 정도 되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시장 규모가 큰 그런 이제 치료제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게 일단 황반변성의 루센티스하고 그리고 아일리아가 있는데요.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그 아일리아 같은 경우가 매출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늘어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아일리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리제네론하고 바이엘이죠. 바이엘하고 이제 공동 개발한 건데 이게 작년 매출만 해도 이게 7조짜리예요. 7조짜리. 예, 완전히 뭐 블록버스터죠. 이거는요. 예, 아일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버스터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 종목 중에서 지금 이런 이제 황반변성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이제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도 뭐 한 번씩 이렇게 급등 나오고 이럴 때가
제노포커스에서는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게 자회사 이제 바이오로직에서 그게 지금 주사제니까 이제 주사에다가 이제 하면 이제 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경구용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임상 단계고요. 올해 이제 그 제노포커스 그 자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임상 그 미국 임상 승인 받는 것만 해도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이제 목표를 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예전에 좀 시세를 좀 냈었고 특히 이제 삼천당 제약 있잖아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가 좀 시세를 좀 많이 냈죠. 황방변사 물론 이제 안과 이렇게 뭡니까 약 만드는 회사인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일본 센주 제약하고 그리고 이제 아일리아 같은 경우가 이게 최근에 이제 이게 폭발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진짜 완전히 블록버스터로 좀 가고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2023년도에 이게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2023년도에요.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니까 이제 만료되면 이제 계약 내용은 뭐 영업이익을 한 50% 정도 삼천단 제약이 가지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하는 이제 계약을 가지고 체결하는 그런 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삼천단 제약의 그런 주가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삼천단 제약의 주가가 많이 갔거든요.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근데 이제 지금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배아줄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안과 질환 이런 치료제를 가지고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황변성 쪽으로 해 가지고 위축성 진행된 위축성 나이 관련 황방변성증 요 치료제를 가지고 요것도 이제 뭡니까, 안과 질환 쪽으로는 미국의 그 아스텔라스, 그 스타가르드 병하고 똑같고요. 같이 이제 하고, 지금 이제 공동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요게 지금 임상이, 지금 이제요, 요게 지금 요게 임상 1상하고, 요게 2A상하고요. 지금 이제, 같이 지금 이제 진행 중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같이 하고 있고, 여기 이제 환자 12명, 그러니까 많이 진도는 안 나갔는데요. 지금 이제 10명 정도 지금 이제 시술을 했고, 뭐 분당 차병원이라든지 서울 아산병원, 보라배 병원에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진행 중인 그런 황반변성증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큰 거. 지금 현재 저 차바이오텍은 뭐 시총 지금 한 1조 조금 넘죠, 그죠? 이것만 해도 황반변성 이 분야만 해도 거의 뭐 10조 파이거든요. 예, 이게 상당히 좀 큰 그겁니다. 그래서 차바이오텍의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하다고 하는 이유가요. 그런 이유인 거죠. 일단 배아줄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차바이오텍의 배아줄기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물론 이제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치료제가 있지만 이제 배아줄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안과 치료제를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그런 좀 차바이오텍의 그런 좀 성공 확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좀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배아줄기 말고 이제 성체줄기 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이제 국내의 바이오 그런 이제 회사들이 성체줄기 세포를 가지고요. 성체줄기 가지고는 이제 그런 이제 뭐 많이 이제 하고 있죠. 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성체줄기 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골수라든지 그죠? 예, 그런 이제 제대열이라든지 그런 지방에 이제 소량으로 이제 존재하는 그런 이제 분화되지 않는 그런 세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체줄기 쪽으로도 뭐 다른 이제 그런 성체줄기 세포만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보다도 상당히 좀 우수하다는 거죠.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일단은 태반으로 하는 게 있고요. 태반으로 연구하고 있는 게 있고 탯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이게 쪽이 있는데요. 일단 무슨 이제 태반 쪽으로 하는 게 일단 말초 이제 궁극적으로 하는 게 이제 말초동맥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질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5세 그냥 이제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5명 중에 1명이 일단 말초동맥 질환자고, 그 중에 한 20% 정도, 이제 말초동맥 질환자 중에 한 20% 정도가 간헐성 파행증입니다. 여기 말초 질환자 중에 20% 정도가요.
이 간헐성 파행증을 가지고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쪽의 회사하고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폴루리스템 테라피틱스하고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간헐성 이 파행증 같은 경우가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가 있어요. 이게 글로벌 이건 이상까지요. 글로벌 이상까지 요게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4월 달에 여기 종료를 했습니다. 예, 4월 달에 종료를 했고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환자 21명, 그리고 미국, 유럽, 이스라엘 150만 명 해가지고 172명의 시술 완료까지 다 한 거고 상당히 간헐성 파행증 같은 경우는 진도가 좀 많이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중증하 지혈 쪽으로 CLI 쪽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임상 1상 끝나고 이제 2상 준비 중이고 지금 현재 이런 이제 말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 동맥 질환에 이제 뭐 이런 이제 치료제가 지금 현재요 뭐 그 혈면 개선제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약물 치료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혈관 확장술도 있고 혈관 우회술 뭐 그런 그런 이제 또 수술적인 그런 이제 또 방법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존에 기존에 그냥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치료제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혈류가 이렇게 감소되고 난 후에 이제 그 한번 손상된 그런 이제 혈관 조직은요, 그 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치료제가 지금 이제 또 이게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성체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태반 중간엽으로 이거 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될 가능성이 또 커요. 이게 그러니까 차바이오텍의 이 파이프라인이 제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글로벌 이상까지도 지금 이제 간헐성 파행증 같은 경우에 글로벌 이상까지 지금 이제 끝난 상황, 그죠? 예, 그런 이제 또 파이프라인이 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탯줄 쪽으로 이제 향상된 탯줄 쪽으로 이용한, 이거는 이제 위에는 이제 태반이고 탯줄 쪽으로 이용한 이게 뇌졸중 치료제가 있습니다. 뇌졸중 치료제가 있는데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뇌졸중 치료제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기존에 이제 이게 치료하는 방식이 이제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그죠, 혈전 용해제를 가지고 정맥에다가 이제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자가 발생을 하면 5% 정도밖에 적용이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된 이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액티베이스라고 있거든요. 액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넨테크사가 이제 그 로슈에 합병된 로슈 거죠. 로슈의 액티베이스 같은 경우가 뭐 있는데요. 일단 지금 차바이오텍에서 지금 이제 뇌졸중 뭐 탯줄을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성체줄기세포죠. 성체줄기세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가 지금 이제 이것도 진도가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요. 뇌졸중 이제 급성 뇌졸중 치료제 같은 경우가 이제 2017년도 4월 달에 이게 끝난 거거든요. 일단 2017년도 이게 2017년도 4월에, 요게 일단 국내 같은 경우는 임상 1상하고 2A까지는 종료가 됐고, 이제 2B가 남아있거든요. 2B가 종료가 되면, 요거는 이제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요. 조건부 품목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건부 이게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국내 시판이 가능하거든요. 이 뇌졸중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시장 가치를 가지고 뭐 책정을 했을 때 이제 국내에 이제 이게 1회 투여할 때 이게 뇌졸중 치료제 같은 경우에 1회 투여하면 이게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국내에 뇌졸중 환자가 한 100만 명으로 가정을 하면요. 요것만 해도 국내만 해도 이게 시장 규모가 이게 3조란 말이에요. 국내만 해도 이 시장 규모가 3조란 거죠. 차바이오텍 시총이 1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요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좀 차바이오텍의 뇌졸중 치료제 같은 경우가 또 여기에
이게 지금 진도가 좀 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요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인데요. 작년에 이제 또 이제 이게 관리 정보 편입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좀 진도를 그저 좀 늦추지 않고 있나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향상된 이런 탯줄을 가지고 이용한 이제 그런 이제 성체 줄기 세포를 그런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요. 뭐 뇌졸중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퇴행성 디스크 질환, 그리고 관절 연골 뭐 결손이라든지 뭐 디스크 질환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절 연골 결손, 뭐 결손 뭐 이런 것들, 요거는 이제 임상 일상 일단 승인만 받은 상황이고, 요것도 이제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뭡니까 퇴행성 디스크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1상하고 2A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요것도 이제 승인을 지금 받은 상황이고, 요것도 승인 밑에 거 이제 뭡니까 관절 연골 결손도 이게 또 승인, 이것도 이제 또 임상도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또 이제 또 모멘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지금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좀 많다고 좀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태반 줄기 세포를 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용을 좀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그 뇌졸중하고는 이제 그 뭐 뇌졸중이라든지 급성 뇌졸중하고 그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라든지 관절 연골 결손 같은 경우는 이제 퇴출 쪽이고, 태반 또 줄기세포 쪽이 있거든요. 태반 줄기세포. 요 치료제 같은 경우는 뭐 알츠하이머, 그죠? 대표적인 게. 자, 알츠하이머만 해도 이거 알츠하이머 그냥 개발사들 같은 경우도 진도가 좀 많이 안 나가도 상당히 보통 보면 이제 치매 관련주로 해가지고 보통 시세를 좀 많이 내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그런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요. 지금 현재 이런 이제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치매 환자에게 이제 뭐 지금 이제 승인 받은 게 FDA에서, 미국 FDA에서 승인 받은 게 이게 치매 억제제 종류는 지금 네 종류고,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그 아세틸콜렌 그런 이제 분해 효소 억제제 쪽으로 해가지고 뭐 아립세트정이라든지 엑설론 캡슐이라든지 레이니피알 서방 캡슐이라든지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NMDA 수용체 방식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약이 지금 이제 FDA에서 받은 거는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고요. 예. 글자가 좀 이제 좀 대충 써서 좀 죄송, 이게 좀 잘 안 써져요, 글자가요. 요게 그 에빅사정이라고 하나 있거든요. 에빅사정이라고 있는데 이제 뭐 이게 받은 거는 일단은 FDA에서 승인한 거는 일단은 치매 억제제가 이제 네 가지고, 요거에 이제 그 방식은 일단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일단 없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FDA에서 승인은 받았지만 증상이 완화되는 기능은 있습니다. 이 받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뭐 아리세트정이라든지 엑설론 캡슐이라든지 뭐 등등, 뭐 에빅사정이라든지 이게 증상이 완화되는 그런 기능은 있으나, 그러나 이게 뇌세포 기능을 회복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게 허가받은 FDA 그런 이제 치매 그런 이제 뭐 약들이요, 치매 약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뭐 중지시킨다는 결과도 지금 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이 없으니까 이제 우선적으로 좀 승인을 해줬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약들이, 치매 약들이 문제는 뭐냐면 부작용이 이제 너무 심합니다. 예, 위장장애라든지요, 뭐 그런 이제 저혈압이라든지 부정맥이라든지 뭐 심지어 뭐 그 약 복용하고 이러면 체중도 뭐 줄어들고 뭐 이러거든요. 예, 그런 이제 부작용이 지금 현재 있다는 건데, 이제 그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요거는 지금 이제 국내에서 지금 현재 지금 국내에서 지금 이제 임상이 지금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임상 1상하고 2A하고 지금 이제 같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환자는
26명 중에 한 4명 정도 지금 이제 뭐 시술을 완료를 했고요. 임상 이제 알츠하이머 쪽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만 이것도 이제 이거 조건부가 됩니다. 조건부로 이것도 이제 국내에서 또 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도 임상 이상만 종료가 되면 식약처에 또 승인만 떨어지면 품목허가만 떨어지면 또 판매가 가능하면서 또 판매하면서 글로벌 또 임상을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전구세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신경전구세포라든지 아니면 지방률의 중간엽이라든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신경전구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하고 좀 유사한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진 이제 미성숙 그런 세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경전구세포, 뭐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 그러니까 중간엽 같은 경우는 뭐 골수라든지 지방이라든지 태반에 있는 그런 이제 풍부한 줄기세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하고 또 그쪽으로 치료제 쪽으로는 파킨슨병이라든지 뭐 퇴행성 추간판증이라든지요. 요거는 이제 다 그 전임상 단계고 아직 임상이 들어간 건 아니고 요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일단은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저 파이프라인만 해도 일단은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먹고 들어갑니다. 그죠? 상당히 좀 글로벌하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기술이 좀 상당히 앞서 있는 회사고 글로벌 회사하고 비교를 해도 견주어도요 전혀 떨어지는 게 없는 또 글로벌 회사와 또 같이 하고 있고 보통 이제 국내 이제 줄기세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기업들하고 보통 이제 같이 하는데 이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글로벌 회사들하고 또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세포 쪽인데요. 이거 이제 줄기세포 말고 면역세포도 하고 있습니다. 면역세포 치료제 차바이오텍이요. 이게 면역세포 쪽으로도 하고 있는데 면역세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면역세포만 보면 이제 차바이오텍을 사면 안 되고 차바이오텍이 좀 느려요. 면역세포 같은 경우는 뭐 자가살해세포를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항암 면역치료제인데 요거는 이제 뭐 교모세포종이라든지 간세포 암종이라든지 뭐 난소암 뭐 이런 쪽인데 이건 다 어떻게 보면 이 면역세포 같은 경우는 뭐 연구자 쪽으로 해가지고 임상을 가지고 환자들한테 이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다들 이제 전임상 단계입니다. 진도가 좀 빠르지는 않습니다. 요거는요. 이게 교모세포종이라든지 간세포 암종이라든지 난소암 쪽이라든지요. 저걸 전임상 단계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연구자 중심이 아직까지 이제 그 임상을 하려고 하면 저도 승인을 받고 뭐 국내에서 한다고 하면 식약처의 승인을 받고 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그 정도까지는 지금 아니고 일단 면역세포 쪽으로도 하고 있는 뭐 이런 이제 이제 차바이오텍입니다. 차바이오텍이고요. 자 일단은 저 파이프라인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저 이야기를 했고 이 차바이오텍 같은 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지금 뭐 최근에 뭐 여기서 이제 한 사람들은 이제 수익이 좀 꽤 났죠, 그죠? 20% 빠졌을 때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그죠? 좀 수익이 이제 상당히 지금 이제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가져야 되는 종목이고 지금 현재 일단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요.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이제 가장 지금 현재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일단 관리 종목에서 이제 상패가 되는 부분인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상패는 절대로 안 되고 이 관리 종목도 딱지를 딸 것이라고 미리 아직 뭐 발표는 안 났지만요.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100%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이다. 여기까지 또 설명을 해드리고 좀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좀 직접적으로 좀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연락처는 알려드리겠습니다. 010-8401-3253 연락 주시면요 좀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좋은 종목들 뭐 종목들은 뭐 무수하게 2,000개 시장의 종목들은 2,000개가 뭐 넘치지만 좋은 종목을 사야지 수익이 나겠죠, 그죠? 그렇게 좀 투자 조언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좀 많은 문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차바이오텍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